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 정말 또 바쁘셔서 집에 후딱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양희님. 잘 들리시죠?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속삭이듯이 너무나 잘 들립니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생일이라고 감옥에 사식으로 미역국도 주시고 와야죠. 아이고, 참. 그래도 미역국은 드셔야지요. 복지가 생각보다 좋아요. 저희가 악명이 좀 높아서 그렇지. 아무튼 오늘 김양희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귀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좀 긴 시간에 걸친 이야기긴 한데 제가 많이 압축했어요. 오늘 하루로 끝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압축을 할 정도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양희예요. 저는 대학생 때 교내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학교 소속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 루트도 좀 다채롭고 다른 과 학생들이나 학교 학생들 교류하기도 좀 좋고 했었거든요. 이 봉사 모임에서 알게 돼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는 저랑 같은 대학은 아니고요. 이 언니를 똘순이라고 해볼게요. 당시 똘순 언니네를 자주 간 건 아니지만 몇 번 가봤을 때 진짜 되게 부자긴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언니 집이 평창동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사람들끼리 언니 집 가면 언니랑 언니 부모님들이랑 막 정원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당시에 언니가 우리 봉사활동에서 만난 다른 오빠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오빠가 우리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셋이서 가깝게 지냈던 것 같거든요. 20대 초반이니까 노골적으로 조건을 보고 그런 건 아니어도 어린 눈에 보기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언니도 집안 좋고 오빠네도 뭐 소위 말하면 전문직 부모님의 인서울 4년제에 뭐 그러면 약간 결혼 정년기 되면 뭐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 오빠인 거지 언니한테는 연하남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오빠는 대학 3학년이었는데 제 남자 동기들도 늦으면 3학년에 군대 가기도 하고 학군단 하거나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딱 하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이 오빠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오빠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똘순 언니는 졸업하고 부모님 사업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 배운다고 들었었고요.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똘비 오빠라는 그 매개체도 있고 대학 연합 동아리처럼 되고 있으니 우리는 뭐 언니가 졸업하더라도 상황만 조금씩 서로 달라진 거지 언제든지 막 얼굴 보고 좀 지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똘비 오빠가 자대를 받고 시간 지나면 슬슬 면회를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랑 면회를 딱 가기로 했는데 똘순 언니네 부모님도 같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차 타고 가기로 하고 아침에 같이 출발하면 좋으니까 오랜만에 둘이 이야기도 나누고 한다고 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언니랑 부모님이랑도 얘기하고 둘이서 언니 방에서도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방 모서리 쪽에 길쭉한 형태로 담요 같은 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천 같은 거. 그 디아더스라 그런 영화 보시면 초반에 들어갔을 때 거울이나 조각상에 먼지 안 묻게 막 덮여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덮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야 언니 뭔데 저렇게 해놨어? 이랬더니 언니가 저거 거울인데 엄마가 거래처에서 선물 받아왔다고 이쁘다고 내 방에 주셨는데 난 이쁜지 모르겠다. 잘 안 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날은 별 생각 없기는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 거울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래서 눈이 갔나라고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 당시에는 그냥 자꾸 눈이 가네. 뭐 이질적인 게 있어서 그런가 봐.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니 부모님 도움 받아서 그날 자대 배치 이후 첫 면회를 가고요.
고무신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때가 진짜 애절하거든요. 거의 막 지구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약간의 경험상. 그랬을 때 언니가 그날 울고 처음 딱 얼굴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똘순 언니 부모님들이 똘비 오빠 선임들이랑 불러가지고 치킨이랑 피자 사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러고 잘 다녀왔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휴대폰 소지가 되는 것 같던데 그때는 콜렉트콜 그런 건 아니면 본인 카드로 전화를 했었어야만 됐거든요. 뭐냐면 그 근무 끝나고 일과 시간 안에 전화가 왔을 때 받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전화 놓친 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근데 그 첫 면회 이후로 언제부턴가 똘비 오빠가 거의 3, 4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전화 와가지고는 똘순 언니 얘기만 물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그냥 뭐 처음 몇 번 정도야 언니 잘 지내 하지만 이것도 제가 뭐 언니 동생도 아니고 같은 학교도 아니고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똘비 오빠한테 아니 여자친구 본인한테 전화하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이러다가 언니한테 직접 물어봐라 하니까 처음에는 오빠가 똘순 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 했었어요. 그래서 너한테 묻는 거다 이랬었는데 언니랑 좀 전화할 기회가 있어서 언니 회사 일 많이 바쁘지 근데 오빠가 목소리 듣고 싶어 하더라 좀 전화 좀 받으라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전화 안 오는데? 너한테는 와? 이러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자기 남자친구가 친한 여사친한테 전화한다는 느낌이 절대 여자친구 입장에선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동기 오빠들이랑 술 먹는데 오빠한테 전화 온 거 스피커폰 하다가 서로 같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전화하다가 언니 보고 싶다 하길래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그냥 둘러댔어요. 제가 좀. 그러고 나서 오빠 다시 전화 왔을 때 뻥치지 말라고 언니 오빠 전화 안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똑바로 말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사실 군대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궁금하고 불안한데 자꾸 똘순이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못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직장인이니까 근데 그런 거 부담 주기도 싫고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좀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회랑 단절되어 있다 보면 그래서 전화 오면 받아주고 했었는데 약간 시간 지나고 행정반으로 옮기고 나니까 이제 전화를 너무 수시로 하는 거예요. 특히 밤에 야간 근무 쓰는 날에 시간이 5시, 9시 뭐 이럴 때가 아니라 12시고 새벽 1시고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집착이다 싶을 만큼.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전화 자체가 와서 막 언니 안부를 묻는 것보다 오빠 전화만 받고 나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헛구역질 나고 머리 아프고 우리 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 뭐 흉가 가도 머리 아프다 헛구역질 난다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내가 몸이 안 좋나 생각을 했는데 멀쩡하다가도 진짜 멀쩡하다가도 오빠 전화만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전화 온 게 싫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말 밤에. 그날 오빠 근무 중이었나 봐요 또. 당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면서 막 전화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받기는 받았죠. 군대 간 동기들 보면 전화 안 받으면 그렇게 서운해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씻다가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서 잠결에 이렇게 받았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요? 그래서 전화 상태가 안 좋나 뭐 보통 부대들이 많이 구석에 있다 보니 그냥 전화 소리가 안 좋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귀에서 떼고 031 번호 확인하고 강원도 쪽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여보세요? 오빠야? 하니까 뚝 끊기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다시 걸 수 있는 번호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끊고 이날 이후로는 사실은 031 번호 진짜 무조건 안 받았어요. 동기들 번호를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받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애들이 와서 왜 너 요즘에는 전화 안 받냐 변했다 뭐 이런 말을 해도 오빠일까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좀 집착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서웠어요. 저도 아프고 하니까. 심지어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는 데다가 지금에야 저한테 묻는 게 똘순이 잘 지내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 왜 전화 안 받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 극단적으로 연을 끊었다까지는
사람은 아닌데 항상 똘순 언니 잘 지내? 밤이고 낮이고 받아주던 그 전화는 제가 안 받았어요. 아예 그냥 좀 아니뜸 굴뚝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었달까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었는데 대신에 연합 동아리 그 봉사활동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간간히 오빠가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바쁘니까 뭐 별 교류 없이 듣는다가 하동기 제대하는 술자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똘비 오빠보다 군대를 조금 늦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럼 오빠도 좀 제대할 때가 됐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에 똘순 언니한테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언니 잘 지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에 언니 집에서 놀기로 하고 그 주 주말에 언니 집으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살도 좀 빠지고 헬쓱하고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니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니까 언니가 똘비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가슴이 철렁해서 저한테 집착처럼 전화하던 그 시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 복무 시절이. 그래서 약간 올 게 왔나? 이런 마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이랬더니 똘비가 자꾸 훔쳐봐서 외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속되게 얘기하는 스토킹을 좀 했나 봐요. 언니가 느끼기에는. 네. 부대 복무 시절에 전화가 오면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말이 없대요. 전화만 오면 그러니까 뭐 싸지방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메일로 주고받고 소통을 하거나 메신저 접속했을 때 듣거나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메신저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네이트 막 그런 거 그런 걸로 얘기를 하거나 그거 아니면 전화로는 소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런 메신저로 약속을 잡고 면회 가도 언제부턴가는 막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주변 막 두리번거리고 불편한 모습만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언니도 그냥 이게 그 일말상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갈 때마다 막 눈빛은 불안하고 옆에 선풍기 바람에 뭐가 날려도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전화도 잘 안 되지, 얼굴도 못 보지, 갈 때마다 이런 모습이지 하니까 지치죠, 언니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냥 서서히 헤어졌던 것 같아요, 이 둘은. 근데 조금 의아한 건 제가 본 모습은 집착이었잖아요. 다른 남자의 존재를 묻거나 너 어디 갔냐, 왜 전화 안 받냐, 왜 답장 안 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불안한 눈빛이랑 무기력한 모습, 소심한 모습,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쉽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헤어질 때도 메일로 장문으로 언니가 보냈고 오빠는 답장도 안 했대요.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연애생활 끝이구나 뭐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귀가를 하는데 집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팔을 탁 낚아채더래요. 딱 보니까 똘비 오빠래요. 언니가 너 여기 어떤 일이야? 왜 왔어? 하니까 오빠가 똘순아 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냐고 막 이러면서 다그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언니가 뭐 둘이서 대화를 하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좋아했던 연인이니까 내심 반가운 것도 있었는데 한 번에 이러면 무섭잖아요, 성인이. 그래서 언니가 왜 이러냐고 막 미쳤냐? 너 술 먹었냐? 이러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와서 심장을 좀 부여잡고 그때 언니 방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빼꼼하고 내다보니까 집 앞 가로등에 똘비 오빠가 언니 방을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예.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1층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있다가 자기 전에 다시 올라와서 방불 끄고 빼꼼하고 다시 보니까 그때도 그러고 있더래요. 몇 시간 내내. 그래서 이때부터 매일 집 앞에 찾아오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언니는. 그래서 한참 보다가 없으면 겨우 나가고 아니면 부모님 회사 다니니까 모든 활동을 부모님이랑 같이 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 데리러 오거나. 그래서 진짜 무섭겠다. 그러다가 언니한테 그래도 언니 우리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좀 재밌게 놀자 그랬죠. 그렇게 막 둘이서 뒹굴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언니는 씻으러 가고 저는 휴대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똘비 오빠가 연락이 온 거예요. 똘순이 집이냐고. 그래서 되게 놀랬는데 이걸 똘순 언니한테 말하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있다가 그냥 생각해보고 내일 집 갈 때 연락하거나 씻어야겠다 막 이래서 혼자 좀 심란해서 누워있는데 언니가 씻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초 화장품이 스킨 로션 바르시잖아요. 근데 언니가 예전에 그 천으로 덮어뒀던 그 거울
걷어내면서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나니까 언니가 예전에 맞아 저걸 언니가 싫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걸 쓰네? 이러니까 언니가 기억하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자꾸 보니까 좀 예쁘고 정가더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앤틱이 좀 좋더라 이러는데 그러면 화장품을 바르고 있길래 저도 거울을 봤죠.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고 그 앤틱 특유의 손때 묻은 좋게 말하면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게 예쁘다고 저한테 가질래 하면 저는 놓였던 게 어떤 느낌 받았냐면 장하옥년 영화 보시면 그 전반적인 느낌 있죠. 가구라던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 거울에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언니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좀 별로였던 거죠. 이러고 나서 언니 화장품 바르고 옆에서 자는데 저는 보통 간헐적으로 이런 연가라던가 그런 걸 느낄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소리거든요. 가위 눌릴 때도 눌리기 직전에 소리로 다친다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귀가 우리 물 속에 들어갔다가 막힌 것처럼 먹먹하거나 이명 들리거나 요거 다음에는 지나가는데 갑자기 냄새, 꽃향기나 국 냄새나 요게 저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질 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저는 언니 옆에 자고 있는데 그때 통화할 때 들었던 그게 또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에 잠은 깼어요, 제가. 근데 눈은 뜨진 않고 눈에 힘을 오히려 더 꽉 주면서 진짜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안 보려고 했거든요. 눈 안 뜨려고. 그래서 끝까지 이불을 머리 끝으로 뒤집어 쓰고 그냥 잤어요. 자고 주말이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좀 뒹굴거리다가 오후에 저도 집에 가려고 또봐 하고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누가 뒤에서 딱 잡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는데 똘비 오빠인 거예요. 오빠 얼굴 보니까 온몸이 좀 굳더라고요. 언니한테 들은 말도 있지만 제가 오빠를 피한 것도 있잖아요. 전화 안 받고 막 했던 거.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오빠가 너 왜 답장 안 해? 똘순이 아무 일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는 한데 대낮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당당하게 좀 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 놀래키냐. 연락했었냐. 못 봤다 못 볼 수도 있지. 곱게 말하면 되지. 왜 뒤에서 이렇게 아프게 사람을 잡고 그러냐. 언니 일 좀 그만 물어라. 언니는 보니까 오빠 아니면 괜찮을 것 같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말하고 나니까 오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는 약간 쫄렸어요. 제가 좀 돌발 행동할까 봐.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별말 없이 다음에 보자 하고 가더라고요. 이후에 똘순 언니한테 듣기로는 오빠가 이날 언니 집 담을 넘었대요. 똘순 언니 혼자 있는데 그래서 언니가 막 경찰 신고하고 부모님 사업하시니까 주말이라도 출근을 했다가 바로 집 오시고 막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오빠는 똘순 언니한테 둘이서 한 번만 이야기하자 그러고 현행범으로 연행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듣기로는 언니도 언니 부모님들도 그래도 연인이었던 시절이 있고 하니까 오빠가 처벌받는 건 원하지 않고요. 그냥 다시 집 안 찾아온다 그런 각서 쓰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도 오빠도 저는 봉사활동 하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봉사활동 하다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똘비 오빠랑은 이 이후에 같은 학교고 오빠가 제대했으면 복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종 마주치기는 해요. 그래서 인사는 하고 지냈어요. 근데 봉사활동 동아리가 크고 이렇게 담을 넘었다까지는 얘기가 돌지 않아도 헤어졌다 얘기가 도니 아름아름 헤어졌나 봐. 야 말 꺼내지 마. 막 약간 이런 거가 좀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는. 그러다 보니 서서히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저도 졸업해야 할 시즌이 되니까 뜸해지고요. 그렇게 흐려지고 멀어져 가는데 이 시기로부터 한 2년 지났나? 거의 솔직히 이쯤 되면 진짜 완전 잊고 살았어요. 이런 존재 자체를. 근데 똘순 언니가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이러니까 결혼한다고 혼섭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기는 해도 한때 많은 걸 공유했던 사이였잖아요. 10년 만에 연락 와서 모청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꺼이 만나죠 이 정도면. 그래서 2년 사이 마지막 봤을 때보다 많이 야유었더라고요 만나니까. 네, 그렇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졌는데 결혼 한 달 전인가 연락이 와서 결혼이 깨졌대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필요하면 얘기해, 뭐 힘들면 내가 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연락을 마무리했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그냥 한두 달마다 간간히 텍스트 정도만 이렇게 주고받다가 또 한 2년은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또 이미 거의 4년, 5년 세월이잖아요, 이때가. 한 겨울에 진짜 뜬금없이 또 연락이 왔어요. 하고 받았는데 언니가 아니고 아버지시더라고요, 언니 아빠. 그래서 잘 지내냐, 뭐 진짜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시길래 똘순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거기 그대로 살거든, 좀 놀러 올래? 하시더라고요. 다 큰 성인 부모님이 뜬금없이 이러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예, 뭐 이러고 있었어요. 막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똘순이가 좀 아픈데 한창 시끄러울 때 이야기도 사실 다 알고 있고 그때도 막 놀러 와줬던 게 냥이라서 연락 한번 해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아프다고 하니까 또 걱정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갔어요. 갔더니 언니 2층 방에 있다고 해서 올라가니까 그 거울 있죠, 앤틱 거울.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거울 보면서 언니가 막 머리를 빗고 있다가 제가 언니 하니까 저를 보면서 되게 환하게 웃는데 진짜 몰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거의 대학 때부터 알던 시절까지 하면 5년 이상이고 언니가 뭐 결혼 깨지고 하는 세월만 해도 지금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 빠졌냐, 그때 깨진 것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마음고생하냐 이랬더니 언니가 막 머리 빗으면서 계속 거울 보면서 양아, 나는 그냥 연애도 결혼도 안 할래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결혼 깨진다는 게 진짜 마음에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진짜 그게 이렇게 컸구나 이랬는데 언니가 계속 거울 보면서 하는 말이 2년 전에 저한테 연락했던 거 이외에 2년 텀이 있기 전에 이 세월 동안에 결혼 예정이 2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한테 연락하기 직전에도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총 3번의 깨짐이 있었던 거예요. 3년, 4년 동안 이렇게 3번이 그러면 저라도 진짜 정신 못 차릴 것 같거든요. 뭔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니가 말없이 가만히 막 거울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언니를 좀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막 머리를 빗으면서 여성분들 머리 빗다 보면 머리가 막 떨어져요, 바닥에. 그거는 또 손으로 쓸어 모으고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리를 빗는지 진짜 바닥에 수북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거울 앞에서 머리 빗다가 가만히 거울을 보다가 손으로 거울 속에 자기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어루만지면서 이러면서 막 한숨도 쉬고 좀 막 웃고 되게 허탈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양아, 우리 불 끄고 이야기할까? 이러길래 언니 그래, 우리 불 끄고 자다 누워서 얘기하자 하니까 아니, 그냥 불 끄고 이렇게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예. 굳이 좀 오싹하긴 한데 못 들어줄 대화는 아니니까 그래, 그러자 하고 불 끄고 앉았어요. 예. 언니는 거울 앞에 앉아있고 저는 조금 떨어져서 침대 발치 쪽에 우리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는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소파를 사용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침대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기대서 아래쪽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또 기대서 저도 정면 보다가 멍하게 어둡잖아요, 불을 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생각하다가 언니가 너무 말이 없어서 언니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짝 엎드려서 움찔움찔 이런 느낌만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근데 그런 형체가 약간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 개구리? 그런 곤충류가 발 이렇게 곱등이 그런 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사람이 배를 바닥으로 하고 양팔은 좀 세우고 각을 그런 식으로 바짝 엎드려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모아둔 움찔움찔한 게 뭔가 봤더니 언니 머리카락 막 우물우물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건 꿀순 언니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헛것봤나? 이래서 휴대폰 액정 켜면 좀 밝아지니까 그거 비추면서 언니? 딱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언니 모습이기는 한데 그런 곤충 느낌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니까 막 우물우물 머리카락 씹던 거를 멈칫하더니 엎드린 채 저를 보다가 벌레가 저한테 막 뛰어들고 와! 하면 저를 막 덮쳐 기어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쳐다도 못 보고 저를 덮쳐버리니까 1층에 계시는 아줌마, 아저씨! 하면서 언니 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놀라셔가지고 엄마 아빠도 막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언니 진정시키고 입안에 있는 머리카락 뭉텅이 뺏고 언니를 재우시더라고요. 언니랑 같이 못 자잖아요, 제가 이러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2층 다른 방으로 아버지가 좀 마련해 주셨어요, 방을. 그래서 언니가 싫은 건 아닌데 무서운 것도 맞으니까 저 그날 문 잠그고 잤거든요. 저도 진정 좀 하고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 똘순이 집이야? 똘비 오빠가 톡이 온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 시즌 톡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제가 답장 안 했어요. 있었던 일도 있고 나도 지금 너무 놀라있고 별로 지금 언니 상태를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일십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내일 학교 근처 어디 카페에서 오후 2시에 있을게 제발 잠깐이라도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부모님 인사드리고 언니는 계속 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집으로 갔거든요. 이제 밤새 이 약속을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 나가보자 싶더라고요. 오빠가 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하기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두려운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오빠랑 제대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와 카페라면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해코지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야지 라고 마음먹은 시간 이미 오후 2시를 넘었어가지고 예. 진짜 서둘러서 갔어요. 제가 학교 쪽으로. 카페 들어가니까 저기 구석에 똘비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도 대학 시절 우리 한창 즐겁던 시절 생각하면 많이 해스케졌더라고요. 보면 또 마음 아프고 저도 대화는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또 뻘쭘하게 오빠하고 불렀죠. 오빠가 저를 딱 보더니 와줘서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둘이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제가 먼저 오빠한테 왜 보자고 했냐 뭐가 할 말이 있냐 라고 했더니 오빠가 좀 망설이다 똘순이 괜찮냐는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한 질문이잖아요, 저한테는. 오빠 4년 넘게 이거면 괜찮냐고만 물을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나도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냐. 네. 이러니까 오빠가 그러네 시간이 그렇게 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면서 계속 망설이다가 나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인데 나 미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미친 사람으로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이든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난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얘기라도 해봐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똘비 오빠의 얘기는 공무 시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착하고 다정한 오빠였어요. 이런저런 태도를 보고 추론은 하시겠지만 언니랑 제가 면회 다녀가고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휴가 나갈 준비, 그런 설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나름 성실히 살고 있었는데 첫 면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에 자꾸 뭔가 가위를 눌린다고 해야 되나? 정말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가위를 눌리더래요. 자기 직전에 약간 정신 아득해지듯이 눌리는 그런 가위가 아니라 정말 자고 있는데 누가 배에 볼덩이 퍽 던져 헉 하고 깨는 것처럼 훅 하고 눌린대요. 또 숨이 턱 막히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데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보이는 게 없대요. 뭔가 까만 게 자기를 덮고 있는 기분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햄버거 게임 가위바위보에서 사람 맨 밑에 층층이 눕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숨을 못 쉬겠고 버둥거리면 뒤에서 벌레 우는 소리? 막 벌레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이게 가위 눌릴 때만 들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일상생활 하면서도 환청처럼 머리 안에서 울리더래요. 예. 특히 똘순 언니한테 전화만 걸면 그 소리가 들려서 들을 수가 없대요, 목소리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핑계 대면서 똘순 언니 안부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랑은 전화가 안 되니까 메일이나 뭐 편지 이런 걸로 소식 전하고 날짜 잡고 똘순 언니한테 들었던 것처럼. 근데 메시지나 편지는 바로바로 막 응답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군복무하면서 마음대로 뭐 나갈 수 있지도 않고 네.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더 불안하고 조급하고 아무 관련 없는 저한테 더 그렇게 된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되게 미안하다고 말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한테 행정반 전화로 당직 떠다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저랑 전화할 때도 그 소리가 들리면서 소통이 안 됐대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오빠 전화 해피했던 그날 소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소리야 오빠? 했더니 오빠가 그 소리가 맞대요. 그게 들려서 소리가 안 들린대, 전화하는 소리가. 그래서 저도 오빠 그 소리 때문에 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빠 전화 피했던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소름 돋고 신기한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랬더니 오빠가 처음에 계속 가위 눌리고 이러면서 점점 신경쇠약처럼 오빠도 점점 힘들어지고 놓고 싶고 결국에는 둘이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별하고 돈봉부는 하고 있는데 우리 훈련 시즌이 있잖아요. 군대에 가시면 그럼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근데 그 시즌에도 준비를 하다가 본인 짐을 챙기는데 위장 크림 그걸 챙기다가 떨어뜨렸대요. 색깔 3개인가 2개 있는 거? 이게 똘순 언니가 입대할 때 배급 나오거나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고 당시에 약간 페이크샵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용이 있었거든요. 거울까지 달려있는. 그래서 그거를 언니가 챙겨줬었대요. 쿠션 팩트처럼 거울 달리고 그런 거 선물로 준 건데 그걸 떨어뜨리니까 그게 딱 깨지면서 크림 있는 쪽 판이 탁 깨져서 케이스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성분들은 좀 더 잘 아실 텐데 팩트 화장품 쿠션이요. 그거 교체할 때도 빠지고 아이 팔레트도 떨어뜨리면 색 쪽 깨지면서 빠지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되었었나 봐요. 그게 깨지니까 안에 가루 같은 거 떨어지고 해서 치우는데 치우다 보니 좀 뭔가 이상하더래요. 팔레트가 깨졌으면 그 색조에 대한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게 나와야 됐는데 그 안 뒤쪽으로 나무 껍질 부스러기, 갈색 부스러기 그런 게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치우는데 팔레트 자체가 깨져 있으니까 거울도 좀 조각이 나 있고 들면 거울 조각이 깨진 게 와라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거울 뒤쪽으로 압착되어 있는 두라미 같은 벌레 5마리가 딱 떨어지더래요.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징그러웠대요, 오빠는. 신기한 건 그거 버리고 나니까 환청이나 가위 눌리는 증상이 엄청 덜해졌대요. 이게 이유 같은 거예요, 오빠는. 근데 이거 준 거 첫 면회 때 똘순 언니가 준 거잖아요. 그때 언니가 부적도 같이 줬었대요, 오빠한테. 그래서 부적도 오빠가 기분 나빠서 화장실 변기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가위 눌림이나 그런 현상은 아예 없어졌대요. 이러니까 이 오빠는 원흉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벌레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준 사람이 똘순 언니니까 만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거죠. 자기도 뭔가 일을 겪었으니까. 이런 일에서 자유로워지니 오빠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니까 언니 걱정도 더 많이 되고 그러면서 오빠가 제대해서 막 언니를 찾아가고 막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그런 제대 후에 했던 행동들은 물론 잘못된 행동이 있었지만 오빠는 그런 마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그렇다고 담 튀어넘은 게 잘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걸 듣고 똘비 오빠한테 그래서 오늘 나한테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언니한테 전달 좀 해달래요. 본인이 겪었던 일을. 오빠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전날에 언니의 행동을 봤잖아요. 그 위장크림 팔레트 거울 이야기했을 때도 저는 언니 방에 있는 거울이 생각나긴 했었거든요, 당시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언니, 오빠 면회 가기 위해서 언니 집에 잤던 그날부터 거울은 매 순간에 있었어요, 우리의 얘기에서는. 그래서 생각은 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빠한테 걱정 마, 내가 전달할게. 이거는 힘든 게 이 오빠가 했던 행동들도 있으니까 함부로 기대감을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기회가 되면 전달을 해보기는 할 텐데 그래도 한 일이 있으니까 그 오빠 얘기를 듣고 싶어 할지는 잘은 모르겠다. 기회가 되면 전달을 할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라고 제가 얘기는 했고 그날은 마무리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가 그날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항상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정상적으로 소통도 하기도 해요. 저랑 연락도 하고. 그래서 아빠가 부르셔서 간 날도 불 끄고 난 그 다음 순간을 빼고 나면 조금 슬프고 지치고 힘들어 보여도 저랑 소통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똘비 오빠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놀러 가도 돼? 보고 싶다 해서 언니 와. 안 그래도 보고 싶었어. 이래서 갔어요. 언니는 여전히 거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언니 나 그 거울 싫은데 좀 덮으면 안 돼? 이랬더니 언니가 거울에 비친 언니를 또 쓰다듬으면서 나도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에 이마 앞머리를 딱 대고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있으니까 예. 제가 옆에 좀 앉아가지고 언니 그 똘비 오빠 있잖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들어봐. 나 지난주에 똘비 오빠 만났거든. 이러고 얘기를 꺼냈어요. 언니 눈치는 봐야죠. 듣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거울에 이마를 가만히 기댄 채로 듣고 있다가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 거울 뒤에서 뭐 그런 게 나왔대. 그래서 언니가 준 부적도 버렸대. 그 얘기를 하고 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언니를 보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거울에 막 이마를 막 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박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언니 왜 그러냐고. 아줌마 아저씨 다 언니를 말리는데 막 거울 다 깨지고 피 얼굴에 흐르고 이러고도 막 계속 그러면서 언니가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아줌마랑 아저씨랑 다 올라오시는데 저 막 같이 말리고 거울 넘어가고 다 깨졌죠. 근데 그 거울 깨지면서 마른 벌레가 언니 위로 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마 박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그걸 본 언니가 아주머니를 딱 쳐다보면서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언니 아빠랑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눈치 보고 있으니까 똘순이 아주머니가 오늘은 그만 갈래 하시길래 좀 쪽전나듯이 나왔어요. 그날에. 예. 궁금해도 연락할 수가 없죠. 이 상황에는. 언니가 보자고 하는 그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오긴 했어요. 예. 그래서 언니가 볼래 하길래 바로 보자고 하고 언니를 만났어요. 만나서 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똘비 오빠 면회 가서 주라고 했던 위장크림 팔레트랑 부적 그거 똘순 언니 엄마가 오빠 주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그런 거 아무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언니가 거울 깬 날 오빠가 했던 얘기 그 얘기를 전달을 해주고 듣고 보니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거울도 엄마가 줬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 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지금 사업자 집안이잖아요. 이 집안이 좀 아름아름 그래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항상 좀 그런 게 다니시는 곳이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셔서 그런지 무속적인 것들을 따르시는 편이었나 봐요, 이 어머니가. 과거에도 언니 대학 입시나 그런 걸로 부적 받아오시고 부적이야 뭐 고3 자녀들 두면 뭐 속옷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똘비 오빠가 군대 가고 난 직후에 엄마가 회사 거래처 아들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그랬었대요. 네. 근데 똘순언니 남자친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엄청 집요하게 좀 받아봐라, 만나라도 봐라, 사람 일 모르는 거지 않니? 그러셨는데 그렇게 한 게 상대방 회사랑 좀 관계가 잘 되면 아빠 회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전혀 걱정 없는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의 자제였던 거고요. 네. 언니가 지금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만약에 잘 되면 이 회사 어차피 네 건데 그냥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였던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랬는데 당연히 언니는 싫다고 하죠. 똘비 오빠라 너무 좋았으니까. 그 이후에 별말 없길래 포기한 줄 알았대요, 엄마가. 근데 이 언니가 진짜 한 고집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인이 고집 피우니까 포기한 줄 알고 그래서 면회도 막 같이 갔잖아요. 우리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고 그때 이 엄마가 오빠 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똘순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도 엄마가 예비사위 챙기나 보다 하면서 엄청 기쁘게 그걸 전달을 했었대요. 그래서 엄마의 이런 태도를 아니까 그전에 있었던 엄마의 무속에 대한 이런 걸 오랫동안 언니는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봐라고 했나 봐요.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이 뭐 헤어지게 하는 그런 거였대요. 그 벌레로 뭔가를 했던 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오빠랑 헤어졌으면 됐지 지금 그 거울을 본 세월이 지금 몇 년인데 그걸 유지할 이유가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언니가 고집 부리고 하면서 어둥바둥 그냥 흐지부지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에 더 좋은 어리잖아요, 20대니까. 더 좋은 혼사 자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 20대면 연애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그걸 막을 수는 없고 그때까지 거울을 통해서 좀 막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 엄마의 말이었던 거거든요. 아마 똘비 오빠가 담 넘었을 때 처벌 원하시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약간의 미안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못 만나게 한 건 제가 전해준 얘기, 이런 얘기 할까봐 못 만나게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오빠한테도 거울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 본인 딸은 경험상 의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미쳤네 이거. 와. 네, 그런데 이게 또 제 입을 통해서 들어갔던 거였고, 근데 이게 아버지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었나 봐요. 완전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 이후에 봤을 때 제가 이야기 다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강령술이나 양법 이런 건 잘 알지도 못하고 아시겠지만 똑같은 처치라도 집안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서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가령 소금이라고 똑같은 소금이 아니거나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사용했던 이 벌레에 대한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근데 제 대학 친구 중에 그런 강령술 좋아하는, 오컬트 좋아하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는 혼사길 맞는 벌레로 그런 게 있다라고는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검색해봤을 때 뭔가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거울이 들어왔던 얘기라서 거울이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기종님들은 주제를 잡으면 예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람의 욕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 추측보다는 좀 제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레전드다, 이것도. 와. 오늘 얘기를 한번 전달드려봤어. 근데 사실 제가 031이 지역이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경기도예요? 그래서 네. 02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서울. 지하 감옥에 있으면 잘 몰라요. 세상 어떻게 지역번호 되는지. 이해 좀 요즘에는 그래도 구독자가 많아져서 전국에 다 지역번호별로 지하 감옥이 있기 때문에. 저는 02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찾아주세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울 어딘가에 지금 바닥에 한강 아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쩐지 습하더라. 한강 아래에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김양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어떤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대부분은 귀신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꿈으로 볼지, 아니면 혹은 가위눌림으로 볼지, 아니면 주변 시야로 그냥 스쳐가듯이 볼지, 이게 다를 뿐이고 웬만해서는 다 한 번씩은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좀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 혹시 내가 그때 아팠던 게 코로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내가 그때 봤던 게 어쩌면 나는 사람으로 봤던 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소리 또는 냄새가 많은 것처럼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가위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헛것이라고 여겼던 그 무언가가 보신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코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방 불을 켰을 때 스위치가 들어온 거는 그게 맞아 들어가서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예요. 저한테 잘 보이는 건 그 코드가 맞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경험에서는 조상신 누구 돌아가셨을 때 평소에 못 보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타시는 분들이 조상은 코드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는 게 아닐까라는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건데 감도의 차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되게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다. 왜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져요. 맞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꺼져요. 맞아요. 근데 켰는데 지직거릴 때가 있잖아요. 안 통할 때가 있고 안 켜질 때도, 때도 있는 거고.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좀 뭔가 이게 코드가 맞는 것 같다 하면 지직거린 거예요, 잠시. 맞아요. 그때 본 정말 거고. 그래요. 언뜻 봤다 잘못 봤나? 그런 순간들이 딱 그런 지직거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게 제가 드린 질문이 좀 속 시원하셨습니까? 그럼요. 못 보시는 분들, 안 보신다고 하신 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느낌으로 전달됐을까요? 그럼요. 오늘 보신 10명의 사람 중에 1명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더 섬뜩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으실까? 그리고 제보가 몇만 개가 오지 않을까?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양희님 너무 레전드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컨텐츠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위눌림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는 거는 솔직히 흔해요. 저도 경험이 무조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맨정신에 귀신을 보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건 쉬운 거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섬뜩한 경험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그런 일이 있으시면 용기 내셔서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